이어서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리포트가 우리를 꼭 봐야 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성 팀장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스크 해소 모멘텀 확보 BH고요. 하나금융투자 김록호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10억 원으로 축소가 됐고 분기 최초 매출액이 3천억 원 돌파가 예상된다. 네, 일단 우리가 주식할 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저희가 어제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사상 처음, 그리고 분기 최대 실적. 그 다음 타자로 또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 손실을 축소했다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BH 같은 경우에 또 FPC 혹은 반도체, 모바일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그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분들이 일단은 1분기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BH도 마찬가지였고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1분기 중후반부 혹은 2분기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횡보성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뭐냐면 과연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던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BH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상반기를 뛰어넘는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이 모멘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아마 이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요.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산업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표현이 되죠. 전기차도 그렇고 해상 운임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요, 그냥 그러한 종목들, 경기 민감지의 성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탓에 지금 피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애플사에서 무슨 제품이 나올 것이냐, 혹은 삼성사에서 또 다른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보다 더 좋은 모습을 저는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일단 BH 같은 경우에는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증설한 기업. 그런데 증설한 공장이 베트남에 있다라는 부분. 이제 이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베트남이 뒤늦게 지금 코로나19의 이제 확산세가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먼저 겪지 않았습니까?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도 회복 그 이상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인 충격 혹은 상승의 제한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무제표상 영업 손실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배치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어제와는 또 다르게 영업 손실이 축소됐다라는 이 모멘텀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해소되고 모멘텀을 가져간다. BH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26,000원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네요. 네. 일단 저는 레포트보다 공격적인 목표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잡아서 35,000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35,000원이요? 정말 높게 잡습니다. 이번에 박스권 상단도 돌파를 해서 그 이상의 시세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 여기 25,000원이에요. 그렇죠. BH만 못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매기세가 BH를 포함해서 이제 FPCB 관련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대장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면 사실은 신규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갭 상승 출발은 했지만 일단은 소폭 내려오고 있어서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만 원 가격 이하로 매수를 하셨을 때에는 지금 거의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도 기다렸다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제시 들어보면서 충분히 목표가 35,000원까지도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대신에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는요.
손절가는 엄청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고요. 목표 주가 35,000원. 저희 차트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따로 선을 그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손절가 15,000원이고요. 그럼 BH에 대한 리포트 별점 5점 만점 몇 점 드릴까요? 일단 5점 만점 중에 별 5개를 좀 드릴게요.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측면.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실적의 회복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이제 적자 폭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5점으로 마무리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리포트일까요? 동아ST 준비해 오셨고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습니다. 기저효과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모습이고 시밀러 업체로 섭발을 보이고 있다. 동아ST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카스, 활명수? 뭐 그런 쪽일 수도 네. 있습니다. 뭐 동아제약에서 뭐 어떤 제품을 제가 대표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저도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네. 제가 오늘 동아ST를 가지고 온 부분 딱 이런 거예요. 아니 저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데 저렇게 글로벌 진출을 할 정도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 네. 이러한 좀 의구심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또 아실 거예요. 차트를 보면 더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동아ST의 레포트 제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의 주가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텔라 시밀러 임상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임상 성공한 기술을 수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로열티 관련한 계약도 최근에 체결을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동아ST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ST의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원래는 앵커님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네. 제가 자진해서 차트를 좀 말씀드려보면 참 흐름이 이상할 최근에 무슨 정도로의 일이었죠?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날 7월 18일, 19일 날 일단 이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했다, 로열티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뭐 10% 혹은 15% 이상 지금 밀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레포트이고,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기대감을 부풀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이긴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의 회복세,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하나,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에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고자 동아ST를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좋은 기업이나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저희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은요, 뭐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가는 종목만 가는 지금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요, 오히려 위에서 기다리려 합니다. 글로벌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실적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네. 주가는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서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이상 올라오면, 내려오면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올라오면 매수를 해서 더 올라가면 파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만 원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9만 원 이상 올라온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거나 혹은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때 올라오게 돼서는 차라리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잡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9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아ST가 어떤 주력 제품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틈을 주지 않으셔서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동아ST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그럼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일단 3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사실 제약바이오 레포트를 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그렇죠. 읽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이 제품은 과연 성장성이 높은 것일까? 그리고 이 제품은 과연 많이 팔리는 제품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는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별 5개 중에 뭐 4개 혹은 5개를 주지만 이번에는 별점 5개 중에 3개를 드리면서 이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격이 올라올 때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추가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ETC 증가 그리고 바카스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동아ST에도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그렇죠. 해요. 그런 팩트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종목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리기에 너무 바쁘니까 네.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보다는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온 것은 올리패스이고 일단 뭐 2달 전만 하더라도 RNA 혹은 mRNA 이 단어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이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종가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저는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에서 무언가의 상승이 그렇죠. 나올 것 같다. 올리패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이고요. 오늘 종가에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